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강좌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강좌로 재정능력 끝판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정증빙서류와 증빙자료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재정능력 관련해서 증빙을 어떻게 하냐,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냐, 이런 문제도 있고,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증빙하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배우자 재산을 증빙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일단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칙은 배우자 재산을 인증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재산을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면은 재정능력 관련된 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언급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보기만 해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덧셈, 뺄셈, 나눌셈이에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작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배우자의 재산은 50%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합산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정을 인정받는 거는 부동산, 동산은 현금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에서 현금 자산을 합한 거에 부채를 빼면 돼요. 그러면은 재산 총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자,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별도로 넣은 거는, 이거는 이제 공동명의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그리고 상가, 그리고 전세 월세 계약,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동산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다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증빙할 수가 있고,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공식적인,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부동산 가격을 매겨놓은 그 가격으로 하셔야 돼요. 실거래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기본이니까는 이 정도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건 이제 계산 방법이 어렵습니다. 계산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거를 좀 계산을 좀 못하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일단 아파트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 이 지원자는 원장 본인이 100%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2억이 100%가 인정이 되죠. 거기에 남편이 1억짜리를 또 하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 재산은 50%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에서 50%를 하면 5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에 관련된 재산은 2억 플러스 5천만 원에서 2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 본인의 2억짜리 아파트와 배우자의 1억짜리 아파트를 50% 반영을 해서 2억 5천이라는 합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왜 별도로 명시를 해놨냐면은 공동명의라서 퍼센테이지가 나눠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재산으로 합산을 하기가 어렵죠. 4대 6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장님이 사잖아요. 남편이 6이고요.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동명의 기준이 4기 때문에 40%를 적용을 하면 2억 중에 40%는 4천만 원이죠. 남편은 60%인데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50%를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장 본인 4천만 원과 남편 3천만 원을 더하면 7천만 원이죠. 자, 이건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은 7천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단독 주택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공동명인데 6대 4예요. 근데 이건 2억짜리예요. 자, 2억짜리에 60%면은 1억 2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배우자는 8천만 원이 됩니다.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40%를 50% 환산을 하면은 4천만 원이죠. 그래서 1억 2천에서 4천만 원을 더하니까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단독 주택은 원래 2억짜리인데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1억 6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원장 본인이 5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1억짜리 토지가 있어요. 50%만 반영이 되잖아요. 그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5천에서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상가 및 기타. 남편이 상가 1억 5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50% 반영하면 7,500만 원이죠. 그럼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애매하고 가장 변칙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전세도 있을 거고 임대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임대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차를 일단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걸 여기 안에서 합산을 해서 계산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월세 계약서라고 해서 별도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임대 보증, 임대라는 거는 내가 임대를 준 거죠. 그래서 보증금 1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에서. 이건 원장 본인이 100%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채랑 비슷한 거예요. 자, 임차 보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임차를 한 거예요, 전셋집을. 그럼 거기에 보증금 넣잖아요. 이거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명의로. 근데 그게 2억이에요. 2억에 전세 보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플러스잖아요. 내 돈을 준 거니까. 근데 이건 내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계약서에서. 50%를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이 돼서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월세 계약에서 임대 보증이 남편인데 1억이에요? 1억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50%를 반영해서 5천만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5천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부채는 뭐든 다 배우자에서 50%를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 자산. 현금 자산은 은행에다가 내가 넣어둔 돈. 근데 이건 지자체에 따라 달라요. 정기예금만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공고일 이전까지의 통장 잔액을 다 인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자유통장이든 적금통장이든 뭐든 공고일 이전까지 통장에 있는 금액을 다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증빙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정기예금이 원장 본인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남편은 1억이 있어요. 근데 환산하면 5천만 원이죠. 그래서 5천, 1억. 자, 금융거래, 자유적금 통장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죠. 거기에 2천만 원이 있고 남편은 4천만 원이 있는데 50% 환산을 하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합계는 1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장님의 재산, 부채를 제외한 재산은 얼마냐? 부동산하고 동산을 합하면은 원장님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부동산 합계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산 합계. 이걸 합하면은 이제 7억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의 재산은 7억 500만 원이 재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채는 얼마냐?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아파트나 단독주택, 뭐 토지 뭐 이런 거에 담보대출이나 뭐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부채로 잡으면 됩니다. 자, 부채 증명원. 부채라는 거는 내가 돈 빌린 은행에서 발급을 받으면 돼요. 내가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 부채 증명원 또는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자, 원장님은 담보대출로 해서 2억이 있어요. 남편도 2억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는 50%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도 다 50%만 반영됐기 때문에 부채도 50%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억이 되는 거예요. 이 원장님의 부채는 2억 플러스 1억이 되기 때문에 3억입니다. 이 원장님은 총 재산은 뭐야? 그러면은 부동산, 동산 플러스 마이너스 부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재산만 계산한 게 7억 500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서 3억을 빼면은 4억 500만 원이 이 원장님의 재산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2억 이상이면은 5점 만점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4억이기 때문에 만점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정을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챕터 2로 갈 건데 챕터 2는 뭐냐면은 앞서 뭐 공시지가, 공동주택 확인원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부채 증명원.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급받냐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거를 어떻게 발급받고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덧셈, 뺄셈, 나눗셈인데 안 해본 거라서 어려운 거예요. 자, 앞서 이제 부동산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죠. 자, 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동주택 가격 확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얼마다 그 금액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 서류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정부24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 쳐가지고 발급받으시면 돼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경우 또는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 네이버에서 치시면 다 나와요. 정부24시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걸 발급받는 사이트가 또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국토교통부 또는 정부24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발급받는 방법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인터넷 치시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증빙하는 서류들은 명칭은 이렇게 된다. 이 명칭만 좀 기억하시고 이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가 또는 기타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지자체, 구청, 세무과 또는 정부24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해서 발급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아까 뭐 말씀드린 요거 있죠? 또는 상가하고 토지하고 또 분리되어 있어. 뭐 그런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월세 계약서는 임대건, 임차건 그 계약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확정일자 관련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확정일자가 안 된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지자체에서 따라 달라요. 확정일자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패스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 상가 소유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뭐 이런 거, 배우자가 상가를 임대했는데 거기에 보증금이 있다, 또는 내가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을 받았다, 그럼 그 돈을 빼거나 더하거나 합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자산입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 잔액증명서, 그거는 내가 예금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금융조회, 은행에 관련된 재산은 통장 잔액증명서로 하시면 돼요. 돈을 맡긴 또는 저축, 저금, 예금을 한 은행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뱅킹 뭐 이런 걸로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부채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얼마를 빌렸다, 담보대출 받았다, 그거를 증빙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돈을 빌린 은행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발급받으면은 은행에 관련된 정보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은 내가 부채가 얼마 있고 은행에 예금 또는 적금이 얼마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자체 공고에 따라서 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요구할 경우에는 지방세와 국세 각각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을 하셔야 돼요. 홈택스 또는 정부24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모르겠다 하시면 인터넷 쳐보시면은 다 나와요.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뭐 이렇게 쳐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강좌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원탑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 위탁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소 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아래 하단에다가 링크랑 이런 거 다 걸어둘 테니까 그냥 클릭해서 오시면 돼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